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흔히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걱정이 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마 저하고 같은 마음인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잘 되길 기원하는 분들도 아주 많을 트로트 가수 박군입니다. 채널A 강철 부대에서는 특전사 팀장 박준우로 활동했죠. SBS 트롯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1라운드 장윤정 팀으로 출전했을 때 제가 처음 박군 씨를 봤어요. 장윤정 씨가 특전사로 15년간 복무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군인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목표를 잃었다. 내가 고기 사준다고 했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울먹울먹 눈물이 고이는 걸 보고 이거 뭐지 했어요. 그 무섭다는 특전사와 아이 같은 울음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하도 예능의 설정이 난무하니까 일단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10위 안에 들었는데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러다 미운 우리 새끼 226회에 새아들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전역한 시기와 코로나19가 겹치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서 아는 형님 댁에 얹혀 지내고 있었어요. 무려 1년이나. 그 형님네외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한잔해라는 히트곡이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 준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다. 이거 사실이라고 합니다. 김수찬 씨도 입대 전까지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도 고정이 아닌 다음에는 출연료가 과히 높지 않습니다. 행사를 뛰지 않는 이상 큰 돈을 만지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TV조선이 일으킨 트로트 열풍 덕에 신인 가수들의 인기가 치솟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또 끊겼기 때문에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 가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 트로트 가수 주변에 유혹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용돈으로 쓰라면서 목돈 깜짝 놀랄 만한 액수였습니다.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마음대로 쓰라면서 카드 주고 그리고 명품 막 엄청난 고가의 시계 같은 거 선물하고 그런 관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박군하고는 무관한 문제예요. 팬이라서 이 자식 같은 마음인데 뭐 어때 이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아닌 남이 나에게 큰 돈을 쓸 때에는 다 바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삶의 철학이 확고하리라고 믿고 있는 박군 씨지만 혹여 무리 들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군대라는 틀 안에서 소신껏 자신을 잘 관리해 왔으나 연예계는 정글과도 같잖아요. 사기꾼도 많고 범법자도 득실거리고.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누군가가 박군 씨를 잘 이끌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만나게 되겠죠. 지금까지 박군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보면 1월에 미운 우리 새끼 이후에 3월 비슷한 시기에 강철 부대에 고정 출연했고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습니다. 랜선 장터의 반고정처럼 나오고 있고 MBN 개미랑 노는 배짱이 고정이 됐죠. 박군이 진정한 특전사라는 걸 일깨워준 강철 부대. 시청률의 한 1% 정도는 박군 씨가 올리지 않았을까요? 트로트 팬들이 강철 부대로 많이 유입됐잖아요. 박군 때문에 보기 시작했다가 강철 부대 마니아 팬이 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사나이 같은 군대 체험식 예능이 아닌 실제 특수부대 출신들 예비역들의 투혼이 빛났죠. 미운 우리 새끼의 박군 씨와 강철 부대의 박준우 팀장, 딴 사람처럼 눈빛부터 다릅니다. 강철 부대 모두 특수부대 출신들인 만큼 기골이 장대한 출연자들이 많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체격은 작지만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14부작으로 종영한 후 전후의 2편, 외전 3편이 이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선임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대원 1위의 특전사 박준우 씨가 뽑혔습니다. 동료 정태균 씨는 워낙 철저하고 꼼꼼해서 피곤하다라고 했죠. 라디오스타에서 오종혁 씨도 특전사팀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팀장이 내일을 위해 무조건 빨리 취침하게 했다고. 이 말인즉 박군 씨가 성실의 끝판왕이라는 거죠.
정글의 법칙이 출연했을 때도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족장 김병만 씨에다가 능력자 박군 씨가 더해지니까 뭐 천하무적이죠 뭐. 만장불 미공개 구간 탐사 당시 수직 레펠러 멋지게 하강하던 장면, 또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는 스태프들을 배려해 안전줄을 매주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때마침 정글의 법칙 출연할 때 박군 씨가 생일이었어요. 김병만 씨가 생일 기념으로 제작진에게 부탁해 소고기를 공수해 왔는데 정글의 법칙 역사상 소고기를 구워 먹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글의 법칙의 모토가 자급자족이잖아요. 그날도 박군 씨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이분 가만 보면 울보예요. 이렇게 성실하고 꽤 부릴 줄 모르는 박군 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미우새 학예 단합대회가 방송됐죠. 이날 가수팀 이상민, 김종국, 김희철, 박군 씨, 그리고 배우팀 탁재훈, 임원희, 김준호, 오민석, 최진혁.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면 허드렛 일이 많아지기 마련이죠. 짐을 날라야 하고 어질러진 걸 치워야 하고. 그런 경우 누가 눈치껏 움직이겠어요. 박군 씨밖에 없겠죠. 미우새에 새아들로 들어간 건 반갑지만 이번 단합대회를 끝으로 단합대회에는 다시는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바라냐고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도박을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래저래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법정 스님이 쓰셨다고 알려진 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사람에게서 받는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흔히 사기를 당했다, 수십억 피해를 입었다, 단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연예계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뭔가를 결정한다거나 뜻밖의 위기가 닥쳤을 때 믿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그 중국집 사장님, 또 기꺼이 방을 내준 형님, 지금까지는 인덕이 많았지만 이 연예계는 또 다른 세계죠. 누군가가 진심을 다해서 잘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좋을까? 미우새 MC인 서장훈 씨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일단 박군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보면 사리 분별이 정확하더라고요. 지난번 돌싱포맨에 서장훈 씨가 나왔는데요. 김준호 씨 집에서 진행됐는데 사실 그 집 꼬라지를 보고 제가 미우새 팀을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니 성인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죠? 배달 음식 먹고 남은 걸 2주일에 한 번씩 치운다고 합니다. 이건 뭐 구더기가 나올 수준이에요. 그런 걸 못 보는 서장훈 씨가 싹 치워줬어요. 자막은 계속 서장훈 씨가 치우는 걸 좋아해서 저러고 있다고 나와요. 아니 치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음식 쓰레기. 다른 멤버들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상민 씨 생일이라며 자기들끼리 케이크를 먹었어요. 서장훈 씨는 뒤돌아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거 다 재미를 위한 설정이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설정이라면 제작진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날 들은 얘기인데 서장훈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온 이래 외식다운 외식을 해본 적이 없대요. 본인 하나 잘못되면 그 파장이 엄청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준호 씨에게 배달 주문할 때 빨대 빼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환경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또 서장훈 씨가 마음 편히 누군가를 품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가 있을까요? 송은희 씨를 떠올리게 되는데 송은희 씨는 이미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6회에 그 안정원 선생님이 새로 들어온 전공이 4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건 뭐 인턴 때나 본과생 때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아는 교수님은 처음이다며 감격해 했는데요. 그 4사람 중 한둘쯤은 안정원 선생을 따라 인턴들 이름을 외우게 되겠죠. 지난 20일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139화에 정준하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미담 자판기 유재석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감동을 준 세심한 행동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답은
경비원 이름을 외워서 인사한다입니다. 유재석 씨야 당연히 그러겠죠. 정용돈 씨가 말하길 배우 유해진 씨도 대본을 받으면 우선 스태프 이름을 외운다고 해요. 드라마든 예능이든 첫 장에 스태프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본 전달을 막내 작가가 하게 되는데 그 앞장에 이름이 다 나와 있음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막내 작가 이렇게 부르는 연예인들이 태반입니다. 성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이긴 한데 이 채널 노는 언니에 나오는 한유미 배구 해설위원이죠. 그분이 생각납니다. 요즘 올림픽 배구 해설을 맡고 있는데 예능에서는 허당 이미지지만 냉철한 분석, 칭찬할 건 딱딱 짚어주는 해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난번 노는 언니에 이재하 양이 나와서 테니스를 가르쳐줬어요. 이동국 씨 딸이죠. 올해 15살인데 한유미 씨와 몇몇 멤버가 꼭 재하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린 나이이지만 같은 운동선수로 존중해 주는 거죠. 배려. 그러나 유해진 씨, 또 한유미 씨, 박군 씨하고 너무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죠? 그렇게 돌고 돌아 결론은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보다 믿고 맡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재석 씨하고는 인연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굳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